당장 나가라니까 못 알아들어? 보안요원 이수철이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흰 지팡이를 움켜쥔 채 서 있는 사람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던 관람객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못이라니? 규정을 어기고 다른 관람객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당연히 나가야지. 이수철의 말이 떨어지자 주위가 순간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은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누구 마음대로 쫓아내는 겁니까? 한 여성 관람객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다. 이분도 입장권 내고 들어오셨을 텐데 왜 함부로? 함부로? 당신 이 사람이 누구인지나 알아? 공을 잘 차는 축구 선수인지 뭔지 그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이곳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 요원이고 이 사람은 지금 불법적으로 전시품에 손을 댔다는 거야. 이수철의 목소리에 적개심이 묻어났다. 손흥민이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저는 그저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고 싶어서 왔어요. 흰 지팡이를 사용한 건 주변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고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잘못? 잘못이야. 여기는 고가의 예술 작품이 즐비한 곳이고 흰 지팡이 같은 거 휘둘러대면 전시품이 손상될 수도 있지 않냐고. 게다가 당신 같은 유명인은 조용히 관람이나 하면 되지. 쇼라도 하려는 거야. 주위 관람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 아니,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쫓아내. 말도 안 돼. 어떤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 한 중년 남성이 영상을 찍으며 중얼거렸다.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그러자 이수철은 곧장 그 남성에게 시선을 돌렸다. 허락 없이 촬영하지 마세요. 이건 사적인 시설 안에서 벌어진 내부 문제라고요. 여전히 흰 지팡이를 쥐고 있던 손흥민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저도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 여기는 매트 뮤지엄 서울 특별관이고 공개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저는 그저 티켓을 사서 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권리? 내가 보기엔 당신이 장애인인 척하면서 공연하는 것 같은데? 이수철이 경멸 어린 웃음을 흘렸다. 사람들은 당신을 축구 선수로 아는데 언제부터 시력을 잃었다는 겁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지나치잖아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분노로 또 어떤 이들은 충격으로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이거 찍어놔. 진짜 너무하네. 그쪽 보안 요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박물관 측이 이런 식이라니 말도 안 돼. 잠깐 저는 요즘 시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 조언에 따라 흰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다소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다. 정식으로 진단서도 받았고 적어도 이렇게까지 모욕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수철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유명인이라며? 광고 모델도 많이 하던데 그럴 정도면 눈이 불편해도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장애인 편의가 필요하면 사전 신고를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멋대로 지팡이 휘두르다 공연이 작품이라도 망가뜨려 놓으면 어쩔 건데?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한 직원이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진정하시죠. 여기 매트 뮤지엄은 누구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된 곳입니. 흰 지팡이 사용은 장애인 접근성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안내했어. 내가 여기 보안 책임자인데 내 허락 없이 뭘 독단적으로 안내한 거야. 이수철은 직원에게까지 호통쳤다. 직원은 주춤대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저희 내부 매뉴얼에도 시각장애인 용 보조기구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웅성대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트 분관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다니. 해외에서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웃기겠어? 한 젊은 대학생이 쓴웃음을 지었다. SNS에 올려서 공유해야지. 이런 건 알아야 한다고. 또 다른 이가 귓속말로 맞장구 쳤다. 근데 저 보안요원 무슨 권한이 그렇게 강한 거지? 상관없어. 난 규정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저 사람 뭔가 수상해. 이수철은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분명 내가 봤어. 작품 하나를 손으로 더듬었다고.
손흥민이 한숨을 쉬었다. 작품이 어떤 재질인지 오디오 가이드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서 살짝 만져본 건 인정합니하지만 혹시 몰라서 장갑도 착용했고 절대 훼손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이때 한 여성이 나섰다. 저도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그분이 전혀 무례하게 작품을 다룬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만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수철이 눈을 부릅떴다. 당신은 또 누구야? 증인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네, 저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혹시 제가 찍어둔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하다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사진, 동영상, 모두 불법입니다. 당장 삭제하세요. 이수철이 그 여성에게 다가서려 하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그건 안 될 말이죠. 하고 외치며 막아섰다. 관람객 중 몇 명이 박물관 매니저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주위에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이도 있고 라이브 켰어. 이거 전국에 다 퍼질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생중계를 하는 이도 있었다. 아니 다들 왜 이 난리야? 그렇게 유명인 감싸기 하고 싶어? 난 내 임무를 하는 거고 규정 지키자는 건데. 이수철은 점점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그 순간 숨죽이고 있던 또 다른 보안요원 두 명이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수철 씨? 상황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 불필요한 지팡이 사용으로 작품 훼손 위험을 일으켜서 내보내려는 중이야. 지팡기가 불필요하다고요? 새로 온 보안요원 중 한 명이 의아하다는 듯 손흥민과 지팡이를 번갈아 보았다. 손흥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요즘 시력이 많이 약해져서요. 팀 훈련 중에도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빛에 예민해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또 다른 보안 요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이수철을 쳐다봤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구는 규정 위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내를 해드려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넌 몰라서 그래. 이 사람 유명해서 여기 주목받으러 온 거라고. 이수철은 말을 내뱉고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에 움찔했다. 유명인이라서 오히려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고 지팡이까지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한 것 같던데. 한 중년 여성이 작게 탄식했다. 어쩌다 이분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건지 참.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수철이 고개를 젓더니 이번에는 손흥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신 말이야 당신 모든 게 보여. 내가 경계하는 태도가. 원래 축구 선수라더니 이게 다 연극 아닌가? 손흥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를 지켜보던 관람객들이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도 더 많이 그를 향했다. 죄송한데 저를 그렇게 의심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손흥민이 잔잔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의 권고로 시각장애 보조도구를 사용 중이라고. 그건 당신 입장이고 우리는 박물관의 이익을 지켜야 해. 만약 네가 여기서 사고라도 치면 내가 책임져야 할 거 아냐? 이수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적이 되어갔다. 그때 전시 기획 담당자라는 한 여성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무슨 일이죠?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서 급히 왔는데. 아, 팀장님 잘 오셨어요. 앞서 불려갔던 직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여기서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손흥민 님이 지팡이 때문에 제지를 당하고 계십니다. 지팡이 때문에? 아니, 우리는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요. 오늘도 체험 행사 있잖아요. 촉각으로 느끼는 현대 미술 코너. 팀장님, 그건 모르겠고요. 난 규정에 따라 이분이 전시품을 만진 걸 문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이수철이 다급하게 항변했다.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 했지만 사실 여부는 불분명하니 일단 퇴장 조치가 맞다고 봅니다. 기획 담당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손흥민님께서 사전에 문의도 주셨고 저희가 안내도 드렸는데요. 직원 실수라도 있었나요? 그런 안내 받은 적 없다니까. 이수철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고 싶은 듯 소리쳤다. 곁에서 지켜보던 관람객들이 계속 말소리를 높였다. 기획팀장 말로는 원래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왜 문제라는 거야? 보안요원 한 명의 독단인가? 이건 명백한 차별이잖아. 시끄럽네요 정말. 팀장으로 보이는 여성은 한 손으로 이수철을 제지하고 다른 손으로 손흥민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 원래 저희가 시각장애인 분들께는 촉각 체험 가능한 특별 코너로 안내하고 보호 인력을 붙여드리거나 요청이 있을 시 보조해드리는 게 맞습.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아니, 지금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내보내야지. 이수철이 팀장에게 고집을 부렸다. 저도 할 만큼 했습. 이제 팀장님이 직접 결단 내려주십시오.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두어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조용히 관람객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 이 문제는 지금 즉시 내부적으로 해결하겠습. 모두 관람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깊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닌데 그냥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관람객들 사이에서 안타깝다. 박물관 측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선생님, 일단 이 공간에서는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잠시 안내실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요? 또 다른 직원이 조심스레 손흥민에게 말했다. 아니요, 전 여기서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나왔다.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혹시나 이곳을 방문하는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도 똑같이 제지를 받는다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냥 나가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맞아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이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같아요. 이수철은 씩씩대며 말을 이어갔다. 뭘 바로잡아? 난 공정하게 일하는 중이야. 누구든 전시에 방해가 되면 막아야지. 손흥민 씨라서 봐달라고? 난 그런 특혜 같은 거 안 줘.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흥민이 담담하게 받아쳤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제게 동의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안 요원 몇 명이 아예 방어 태세를 취하며 이수철과 손흥민 사이를 떼어놓으려 하자 관람객들이 잔뜩 흥분했다. 왜 밀어요? 이건 폭력입니다. 비켜주세요. 그냥 평화롭게 대화 중이잖아요.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대체 무슨 소립니까? 전화로 여기가 뒤집혔다고 하던데. 팀장이 다가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다. 지팡이 사용으로 인한 충돌이 있었고 관람객들과 손흥민 님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박물관이 장애인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매니저는 곧바로 이수철에게 돌아섰다. 이수철 씨, 혹시 오해가 있었나? 빨리 사과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나 이수철은 퉁명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사과해요? 난 내일 한 것뿐인데 만약 작품이 손상됐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매니저가 한숨을 내쉬었다. 손상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촉각 체험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전시물도 있어요. 일단 손흥민 님께 사과부터 드리는 게 맞아요. 사과? 난 못하겠습니다. 이수철이 고집을 부렸다. 이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요. 내가 손흥민이다. 당연히 허락받을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손흥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 제발 왜곡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다. 맞아요. 손흥민 씨는 계속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차별 발언을 한 건 이 보안요원 쪽 아닙니까? 이수철의 얼굴은 붉어졌고 결국 큰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 다 몰려다니면서 유명인 편만 드는구나. 난 재벌도 인기스타도 안 무서워. 매니저가 재빨리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이렇게 소리 지를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기. 손흥민님, 정말 죄송함니 원하신다면 저희 박물관 측에서 공식 사과를 드리고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입을 뗐다. 알겠습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저도 박물관과의 갈등을 더 키우고 싶지 않습.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매니저가 다급히 묻자 손흥민은 단호히 덧붙였다. 그동안 이곳을 방문하며 저처럼 시력이 약한 분들이 마음 편히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주세. 그리고 오늘처럼 누군가가 차별적 발언을 한다면 반드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주변 관람객들이 맞아요 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당연하죠.
저희가 준비 중인 접근성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문제 있던 부분은 재점검하겠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철은 그런 매니저의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입을 삐죽였다. 왜 저 사람 말에 다들 그렇게 호응하는 거지? 그러자 한 젊은 여성이 나섰다.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적대적인 거죠? 장애인이나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박물관도 마음 편히 못 오나요? 그건 아니지만 난 그냥 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람이 많으면 분명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수철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노년 관람객이 한마디를 던졌다. 규정을 내세워 누구를 쫓아내거나 함부로 의심하기 전에 먼저 이해와 도움을 주는 게 당신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박물관 환경이에요. 그러자 주위에서 조용한 박수가 퍼져나갔다. 이봐요. 나도 결국 안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작품에 훼손이라도 생기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그 손해란 게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보다 더 큰 건가요?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만약 작품이 파손될까 우려되면 사전 안내나 보조 요원을 붙이는 게 맞죠. 처음부터 당장 나가라고 고함칠 게 아니라. 길게 침묵이 흘렀다. 몇몇 관람객들은 이미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상황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해외에서도 이 영상을 볼 텐데 박물관 이미지 괜찮을까 하는 목소리마저 들렸다. 잠시 후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고 공식 안내 방송을 했다. 현재 로비에서 발생한 소동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 저희 매트 뮤지엄 서울 특별관은 모든 손님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 특히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람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합니. 오늘 불거진 문제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이수철은 뭔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주변 직원들도 그에게 다가가 괜찮아? 하고 묻지만 그는 그저 땀만 흘릴 뿐이었다. 손흥민이 입술을 깨물다가 슬쩍 내뱉었다.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 저도 작품을 만지기 전에 좀 더 명확한 안내를 요청했어야 했고 이 박물관의 정책을 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이수철이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내 일 한 거라고. 규정이 중요하니까. 그때 팀장이 이수철에게 조용히 말을 붙였다. 정말 규정이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술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이 박물관이 장애인 접근성을 강조하는지. 이 모든 게 결국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작품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존엄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존엄이라 이수철은 어딘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후 그는 손흥민 쪽으로 다가갔다. 미안합니 나는. 워낙 여기서 사고가 몇 번 있었거든요. 유명인들이 와서 사진 찍다가 작품 훼손된 적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심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민해졌는데 당신한테 심하게 말한 건 사실이에요. 주위가 순식간에 조용해지자 손흥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솔직히 저도 이해 못할 정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셔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사과하신다면 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수철이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장애인을 위한 지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연처럼 사용하는 거라 의심했어요. 축구선수 손흥민이라면 과연 시력이 그 정도로 나쁠까 하는 편견도 있었고요. 손흥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력이 온전하리라고 생각하죠. 저도 시력이 떨어질 줄은 몰랐습. 축구 선수라면 늘 건강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으니까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내부 보안 규정과 안내 시스템을 재점검하겠습. 그리고 장애인 관람객분들이 이용하기 더 편하도록 또 보안 요원분들이 올바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변 관람객들이 작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쳤다. 이렇게 바로잡으면 되는 거죠. 한 학생은 라이브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이 장면도 찍어야겠다. 박물관이 드디어 뭔가 바뀌겠네.
매니저가 크게 호흡을 하고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저희는 손흥민 님께서 작년에 베이징 국제미술관에서도 비슷한 봉사를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 시각장애인 아동들을 위해 작품을 체험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던데. 그런 좋은 일 하시는 분을 이렇게 매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고 또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죠. 저도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요. 손흥민은 흰 지팡이를 가만히 잡은 채 답했다. 다만 이 매트 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음. 만지고 듣고 느끼는 예술의 가치를 알게 되면 시각장애인 분들도 더 많은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의 말에 관람객들은 또 한 번 박수를 보냈다. 네, 맞아요. 미술이란 꼭 보는 것만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죠. 박물관 측이 제대로 된 안내를 해준다면 좋을 텐데. 그 순간 어디선가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선책을 마련합시다.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관리부장으로 보이는 인물이었다. 우선 모든 보안 요원과 스태프에게 장애인 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손흥민 님처럼 시력이 일시적으로 불편한 분이라도 요청만 하시면 안내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이수철은 여전히 멋쩍은 표정이었지만 조용히 수긍하는 눈치였다. 저도. 솔직히 처음부터 이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 정말 미안합니다, 손흥민 씨. 주위에서 사과 받으세요. 하고 응원하는 소리가 흘러나오자 손흥민은 깊은 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연히 저도 용서할 마음이 있습. 저를 무리하게 쫓아내려 했던 부분은 아직 좀 서운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요. 매니저와 팀장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히 재발 방지하겠습. 그리고 오늘 일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습. 물론 작품 관람에 제약을 드리지 않도록 시각장애인 전용 가이드와 체험 기회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자 관람객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손흥민 씨, 이번 기회에 SNS나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유명인의 영향력이 크니까 다른 미술관들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것 같아서요.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슈화시키고 싶지 않습. 저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서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면 꼭 숨길 이유는 없겠죠. 대신 너무 자극적이거나 누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방식은 삼갔으면 해요. 저는 이 박물관이 더 좋아지는 계기로 삼고 싶으니까요. 와, 진짜 멋진 분이시다. 주변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역시 유명인은 대인배네. 이렇게 된 이상 다른 박물관들도 긴장 좀 하겠는데. 그때 방송실에서 다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2층 로비에서 시각장애인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시연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참석하셔서 직접 작품을 만지고 설명을 들으며 예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손흥민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였군요. 저도 참가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매니저가 미소를 지었다. 조금 전에 불편함을 드렸으니 더 신경 써서 진행해 드릴게요. 이수철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자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도 그 프로그램에 동행해도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혹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답했다. 물론입니 우리도 서로 알아가는 계기가 될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가시죠.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 오히려 그런 점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작은 환호와 함께 잘한다.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지.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이수철은 민망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까 제 무례한 행동 다들 보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노력하면 되죠. 한 중년 여성이 다정한 어조로 대답했다.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기 쉽지 않은데 용기 내셨네요. 매니저도 미소를 지으며 이수철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일은 우리가 모두 성장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손흥민은 다시금 지팡이를 가볍게 짚으며 사람들을 둘러봤다. 다들 이번 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 손흥민 님도 힘내세요. 앞으로도 박물관 자주 와주세요. SNS에 꼭 후기에 올려주세요. 저희도 공유할게요. 활기찬 분위기 속에 팀장은 곧 2층 로비로 이어지는 계단 쪽을 가리켰다. 그럼 체험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우리 새로운 안내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그렇게 모두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수철은 자신도 뒤따르려다 잠시 멈춰 섰다. 그런 그를 보고 손흥민이 뒤돌아보았다. 이수철 씨, 같이 가셔야죠? 아, 네. 가겠습.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어 보였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보면서 예술을 다른 감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분명 생각이 바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응시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갔지만 이제는 분노나 긴장보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었다. 2층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촉각 체험용으로 준비한 작품 복제품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질감 자료 등을 정리하며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먼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작품 표면을 더듬었다. 우와, 이거 생각보다 울퉁불퉁하네요. 책으로만 봤을 땐 표면이 매끈한 줄 알았는데. 그렇죠.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솟아 있어서 손끝으로 형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안내 직원이 설명했다. 시각이 불편하더라도 손으로 그 형태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든 복제품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실제 작품이랑 똑같이 재현된 건가요? 네,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다만 안전을 위해 약간 더 견고하게 제작했습니다. 조심스레 뒤따라온 이수철이 그 광경을 멀찍이에서 지켜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도 만져봐도 될까요? 안내 직원이 밝게 웃었다. 그럼요. 이 체험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체험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수철이 살짝 긴장한 듯 장갑을 끼고 복제품을 손끝으로 더듬어 보았다. 아, 생각보다 예술이란 게 시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맞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시각적인 면에만 집중해 왔는데 요즘 들어 다른 감각으로도 예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트 뮤지엄 전시가 더욱 흥미로웠고요. 곁에서 구경하던 관람객들도 감탄했다. 와, 이거 재밌다. 진짜 만져보니 이 작품의 조각선이 엄청 세밀하게 느껴지네요. 그동안 손으로는 만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복제품을 이렇게 활용하니 좋은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 냉랭하고 적대적인 기류는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작품을 만져보며 색다른 체험을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보안요원으로서 책임감을 앞세워 적대적이었던 이수철도 이제는 조금씩 감탄하며 직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한 청년이 스마트폰을 들어올리며 제안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을래요? 이 체험 프로그램 홍보도 되고 박물관 측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흥민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럼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이 짧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겠네요. 시각장애인도 편하게 박물관을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좋아요. 특히 오늘 있었던 일의 전후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체험하며 화해하고 성장한 모습을 담는다면 의미가 클 것 같아요. 팀장이 제안에 적극 호응했다. 이수철은 조금 머뭇대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영상에 참여해도 될까요? 솔직히 오늘 제 행동 때문에 피해 끼친 거 많으니까 공개적으로 사과와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모두가 함께 바뀌어가자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즉석에서 작은 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 손흥민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여기는 매트 뮤지엄 서울특별관 2층 로비입니. 오늘 시각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요. 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이수철이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이어받았다. 저는 이 박물관의 보안 요원 이수철입니. 오늘
제가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에 대해 심하게 제재를 했습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오해와 차별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바라보던 관람객들은 박수와 응원의 함성을 보냈다. 진짜 멋진 순간이네요.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몇몇은 촬영이 끝나자마자 SNS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바로 업로드해야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박물관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느끼면 좋겠다. 팀장은 복제품 옆에 마련된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제한함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관람객들이 느낀 불편사항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여기 넣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 그리고 보안팀에도 매일 보고가 올라가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에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다. 조습 박물관은 배움과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축구 경기장에서 수많은 팬들을 만나는 것처럼 다양한 감동이 생기죠. 이수철도 작은 목소리로 동감입니다. 하고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매니저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앞으로는 장애인 관람객들에게 먼저 도움을 제안하고 안전을 지키되 절대 차별적인 말을 내뱉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 우리 보안팀도 그런 식으로 재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점차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었고 상황을 지켜보는 관람객들도 안도한 듯 박물관 여기저기를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한적해진 로비에서 손흥민은 지팡이를 접으며 중얼거렸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피엔딩이 될 줄은 몰랐네요. 곁에 선 팀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예술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손흥민 님처럼 널리 알려진 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크겠죠. 저도 앞으로 미술관, 박물관 등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더 관심을 두려고 합니. 축구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잖아요. 짧게 말을 주고받던 둘에게 이수철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제가 하프타임처럼 잠시 쉬는 시간마다라도 이런 프로그램 보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직접 해봐야 이해가 더 깊어질 것 같아서요. 손흥민은 눈이 커졌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저도 시간이 맞으면 다시 올 테니 서로 배우면서 노력해 봅시다. 마침내 로비 안은 더 밝은 공기로 가득 찼다. 전에는 날선 목소리와 저기가 맴돌았지만 이제는 이해와 배움, 그리고 사과와 화해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관람객들도 삼삼오오 모여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했고 스태프들은 더 정성껏 안내했다. 여러 명이 흩어지기 전 한 관람객이 소리 높여 말했다. 모두 오늘 일은 우리가 이 박물관뿐 아니라 다른 미술관이나 공공장소에서도 장애인 접근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일깨워 준 것 같아요. 다들 동의하시죠? 네. 하고 군중들의 환호가 터졌다. 이어 사람들은 이 장면을 찍으면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해야 해. 꼭 공유하자라고 웅성거렸다. 손흥민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 큰 힘을 못 얻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결국 분위기가 잔잔해지면서 사람들이 각자 전시를 즐기는 사이 손흥민과 박물관 관계자들 그리고 이수철은 짧은 대화를 나눴다. 저희 이번 주 중으로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언론에도 배포할 예정입니. 혹시 손흥민 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공식 사과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잘 지켜지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철이 작게 허리를 숙이며 또 한 번 사과했다. 오늘 제가 많이 배웠습 죄송했고 감사합니다. 그를 향해 손흥민은 다정하게 답했다. 저도 감사해요. 몰랐던 편견을 이렇게 직접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악수를 나눈 뒤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손흥민은 여전히 흰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운 듯 보였다. 그리고 떠나기 전 주변 관람객과 스태프에게 한마디를 건넸다. 혹시 이 이야기를 SNS나 유튜브 같은 데 공유하시게 되면 단순히 보안 요원이 나빴다라는 흐름보다는 함께 성장하고 바뀐 결말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럼요 하고 대답했다. 손흥민님 다음에 또 뵐게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카메라에 대고 외쳤다. 여러분 오늘 일 보셨죠? 박물관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는지 한 번씩 관심 가져주세. 그리고 이 이야기 꼭 공유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손흥민과 함께한 의미 있는 하루를 마무리했다. 보안 요원들, 매니저, 기획팀장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분명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겠지만 적어도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된 셈이었다. 밖으로 나가는 문가에서 한 어린 소년이 부모님 손을 잡고 서 있다가 조용히 손흥민을 불렀다. 흥민 형,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은 활짝 웃으며 물론이지 하고 다가갔다. 소년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전 축구를 좋아하는데 형처럼 유명해지면 장애인인 분들도 도와줄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유명해지기 전에라도 도울 방법은 많아. 언제든 네가 마음 먹으면 시작할 수 있어. 소녀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손흥민에게 작게 속삭였다. 멋져요, 형. 나도 나중에 장애인 친구들 도와주고 싶어요. 손흥민은 그 말에 다시 한번 잔잔한 웃음을 지었다. 그럼 우리 약속하자. 네가 커서 축구 선수가 되든 다른 일을 하든 꼭 오늘처럼 남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소년이 약속하고 손가락 걸기를 하자 그 작은 장면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이 광경은 모바일 카메라에 담겨 온라인으로 퍼져나갔다. 걸어 나오는 길에 몇몇 관람객이 손흥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저희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여러분도 오늘의 증인이셨으니 혹시 비슷한 상황을 보신다면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힘차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 뒤지약이 꼭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 계속 지켜봐 주세.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주시고 박물관 개선 사항도 함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말의 몇몇은 당연하죠. 구독하고 팔로우하고 소식 놓치지 않을게요. 하고 화답했다. 손흥민은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매트 뮤지엄 서울 특별관에서 벌어진 소동은 따뜻한 결말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예술과 장애인 접근성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큰 울림이 되었다. 이 영상을 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마주칠 비슷한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곱씹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들 이 이야기를 주변에도 알려주세. 우리 모두 언제든 누군가의 눈이 되어줄 수 있고 손이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먼 곳까지 전해졌다. 그리고 그 외침 속에는 함께 바꿔나가자라는 희망 어린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